경제 세 번째 시간은 데이비드 리카도, 그가 주장한 차익지대와 비교 우위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계승하여 고전 경제학파를 완성한 인물로 여겨지죠. 노동 가치설, 차익지대론, 비교 우위론과 같은 경제학 이론을 주장하며 후대의 경제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중 노동 가치설은 이후 마르크스가 이어받아 리카도를 자신의 스승이라 부르며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비교 우위론은 자유무역, 시장 경제를 발전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 런던에 출생했습니다. 증권업자인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증권업에 관심을 보이며 재능을 나타냈다고 하죠. 14세부터 아버지의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결혼 문제로 인해 독립하게 되지만 이미 큰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며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던 와중 하원 의원을 역임하다가 병으로 인해 51세 나이에 폐혈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리카도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농산물은 비옥한 양질의 토지에서 경작되었는데 인구가 점차 증가한다면 기존의 토지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죠. 결국 열등한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토지를 경작하는데 드는 생산비는 비옥한 토지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작하는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도 높아지게 됩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열등한 토지를 경작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일 때 비옥한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낮은 생산비를 들이게 되면서 많은 이윤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비옥한 토지를 소유한 지주는 농산물 수확의 차액을 지대로 요구하게 되죠. 지대는 토지를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임대료를 말합니다. 비옥한 토지를 임대하면서 얻는 이익이 열등한 토지보다 높기에 이 차액을 자본가에게 지대로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를 차액 지대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본가는 땅을 임대하며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해 이윤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선 지주가 가장 많은 분배를 얻게 됩니다. 이어서 노동자 자본가에게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노동자의 경우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노동 수요가 증대하면서 임금이 상승합니다. 노동자의 생활이 나아지며 인구도 증가하죠.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기에 임금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에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 생계비 상태에 머무르게 되죠. 농산물 가격이 다시 올라가 임금이 인상되어도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하진 않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격이 같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자본가의 경우엔 노동자에게 줄 임금과 지주에게 줄 지대가 증가하기에 이윤이 하락합니다. 또한 전통적 산업에선 생산 요소의 증가가 반드시 수확량의 증가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수확 체감의 법칙에 따라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동일한 토지에 얻는 이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본가의 이윤도 적어지며 이에 따라 지주가 가장 큰 분배를 얻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노동자의 생활만 악화되어집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한 만큼 동일하게 임금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본가의 경우에도 이들은 자본 축적이 목적이지만 지대가 높아지면서 이윤이 감소되어 버립니다. 결국 이들도 의욕이 감소되기에 전체 사회의 부의 증가, 즉 경제 성장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카도는 이를 위해 외국과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값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한다면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본가의 이윤이 다시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카도는 그 당시 영국이 외국 곡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곡물법의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비교 우위론을 주장합니다. 이는 현대의 경제학에서 보편적인 이론으로 당연하게 여겨지죠. 리카도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국가 간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익은 비교 우위에 의해 이루어지죠. 서로 다른 국가가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상품을 수출하고 비교적 생산성이 낮은 상품을 수입하여 이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리카도는 포르투갈과 영국의 예를 들며 설명합니다. 포르투갈은 와인 1단위를 생산하는데
80인의 노동자가, 직물 1단위는 90인의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영국은 와인 1단위를 생산하는데 120인의 노동자가, 직물 1단위는 100인의 노동자가 필요하죠. 여기서 영국은 직물 1단위를 생산하는 노동량으로 와인을 만들 때 와인의 6분의 5 단위를 얻습니다. 반대로 포르투갈은 직물 1단위를 생산하는 노동량으로 와인을 만들 때 와인 8분의 9 단위를 얻죠. 이는 영국이 직물 1단위를 생산하는데 포르투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포르투갈은 와인 1단위가 직물 9분의 8 단위를 얻는데 영국은 와인 1단위가 직물 5분의 6 단위를 얻게 되죠. 이로써 와인의 생산에 포르투갈이 영국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는 상품을 무역한다면 서로가 이익을 얻게 되죠. 이러한 비교 우위론을 통해 영국이 번영하게 되며 다른 국가도 무역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최종 정리. 만약 한 국가가 부를 낭비하거나 무역량을 잃었을 때 그전과 같은 통화 가치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리카도의 경제학은 그 당시 긴 시간 동안 주류 경제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카도의 사상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노동 가치설은 현대에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현실에선 경제 성장이 실질적 임금이 증가하더라도 혁신과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제학에 미친 영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리카도였고요. 다음 시간엔 마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